자,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풀어보죠. 역시 합성함수 역시 정의 쓸 건가 성질 쓸 건가. 그 다음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쓸 건가 또는 성질 쓸 건가, 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것인가 식으로 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압축해서 문제를 접근해 봅니다. 연결 5-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문제 봤더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거기 x에서 x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지세요. 선생님 왜 y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기 1, 2, 3, 4래요. 그리고 좀 보기 편하게 색깔 구분하죠. 얘가 f래요. 1이 4가 1에 대응되고 나머지 다 한 칸씩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게 대응인데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아래다 써요. f의 합성 f입니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걸 한 번 더 합성해라 그 얘기인 거니까 거기 문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옆에다 하나 더 그리세요. 빨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한 번 더 하면 그게 f의 합성 f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한 번 더 그리면 돼요. 4는 1에 대응되고 나머지는 다 한 칸 아래씩 내려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몇 개만 연습해 보죠. 얘를 똑같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f의 x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죠. 읽어보세요. x 값이 바뀌면 y 값이 바뀌는데 이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f에 1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1이 y 값 전체를 만들고요. 그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응관계 입장에서 보면 1이 2가 되는데 이 전체가 이렇게 된 거죠. f의 2의 값이 된 거고 그 f의 2의 값이 어디에 대응되는 거니까 3에 대응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1이 어디에 대응된다고 보면 되지? 3에 결정적으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1이 2 찍고 3까지 가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1이 결론적으로 3에 대응되었습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나머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 하나 옆에 더 그리면 다 일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2가 3 찍고 4로 가는 거니까 2는 4에 대응돼요. 그리고 색깔별로 그냥 하죠. 뭐 3은 4 찍고 1에 대응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안 썼죠? 노란색 안 썼나요? 4는 1 찍고 마지막에 2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찾아내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맞는 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합성함수의 정의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합성함수의 정의.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세요 하는 게 합성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정의를 사용한 거죠. 됐어요? 네. 한번 보세요. 연습 문제 5-1번 갑시다. 문제 봤더니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그랬죠? 3, 4, 5입니까? 1, 2, 3, 4, 5입니까? 얘가 f래요. f의 대응 관계는 x자, 3, 4도 x자, 5는 찍 이렇게 돼 있대요. 역시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 5예요. 역시 1, 2, 3, 4, 5예요. 얘가 G에 연결돼 있답니다. G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뭐야? 둘 다 3에 맞아요? 대응되고 있고 4는 또 1에 대응되고 있고 5는 5에 대응되고 있네요. 문제에서 합성함수 얘를 찾으래요. 퀘스천 물어보기를 G에 F에
4에다가 플러스 10에 h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네요. 근데 h를 안 썼네. h를 g에 x는 h의 f의 x입니다. 새로운 합성 함수를 찾아내래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 놓고 얘의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선 얘 먼저 찾아보죠. 역시 합성함수의 정의 쓰는 건데 읽어보세요. 4를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 찾아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4를 넣은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세요. 그런 거니까 나는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면 이래요. f의 4의 값인데 f의 4의 값이 지금 3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놈 전체가 3인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g의 f의 4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g의 3의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g의 3의 값은 결국 3에 대응됩니다. 그런 거니까 그냥 3 이렇게 쓰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합성함수 전체를 만들어낸 거죠. 다시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보죠. 이제 얘만 찾으면 되는데 h의 원을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 얘는 결정된 거고 노란색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h의 원의 값인데 h의 원은 이놈 전체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전체가 1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그때의 g의 x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얘를 먼저 찾아요. h의 1의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확인해 봤더니 hx가 f의 x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몇이 되는 무슨 값을 찾아? 1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그 x값을 앞에 g에다가 넣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x하고요. 이 x는 같은 x예요. 아, 그렇잖아요. 이 x하고 이 x는 같은 x라고. 알겠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 지금 계속 정의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계속 뭘 쓰고 있다고? 정의를 써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되는 x값을 찾으니까 아, 이건 역함수의 정의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되는 x값을 찾아요. 1에 대응되는 어디 갔죠? 전체 1에 대응되는 x값을 찾으니까 이게 2가 되니까 결국 x가 2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역함수인 거죠. 역함수.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x가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요. 이렇게. 여기다 2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g의 2의 값을 찾으면 h 전체의 1의 값이 되는 거죠. 뭐. 그럼 g의 2는 또 여전히 어디에 대응돼? 3에 대응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필요한 답은 디귿. 앞에 얘가 몇이었죠? 3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10배의 h의 1의 값이 이놈이 똑같으니까 3입니다. 그래서 3 처리하면 되니까 필요한 답은 33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합성함수의 정의하고 역함수의 정의 싹 다 한번 써봤습니다. 됐어요? 정의 썼으니까 성질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질 써서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싹 다 정리해 보시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했습니다. 정의를 한번 써봤고요. 답은 33 지워요. 이번엔 성질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역함수의 성질을 좀 써보려고 그래요. 얘는 쓸 게 없잖아요. 그냥 합성함수 하면 되니까. 합성함수의 정의로도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한번 처리해 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면요. h의
합성 뭡니다? F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을요. 문제에서 H의 1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H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함수 혹시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역함수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도 같이 쓰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순서만 지키면 좌우 함수가 항상 어떻다고 그랬죠? 같다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G의 합성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F의 인버스를 뒤에다가 합성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H 합성 F 여기 뒤에다가도 F의 인버스를 합성해요. 선생님 그런 짓을 막 합니까? 그럼요. 내 마음대로 막 식을 변형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요놈이 F와 F 인버스가 서로 합성되어 있는데 무슨 함수지? 역함수와 원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등함수도 역시 순서에 상관없이 되는 거니까 이놈이 통째로 H의 몇이 된 거죠?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의 X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완벽하게 같은 함수가 될 테니까. 내가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표현법 반드시 자기 거로 다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놈이 G의 F의 인버스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응관계 쓰지 않고. 그러면 문제에서 H의 1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럼 2X하고 2X는 같은 X니까 1을 넣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G의 F의 인버스의 1의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얘 역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역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역대응 관계 쓰지 뭐. 1이 도대체 어디에 대응되니 확인해 봤더니 얘가 통째로 2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면 G의 2는 어디에 대응되니 했으니까 G의 2가 통째로 3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H의 1의 값이 3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도 제법 중요합니다. 이 방법도 제법 중요해요. 합성할 때는 순서를 지키세요. 뒤에다가 했으면 얘도 뒤에다 하고 얘 앞에다 했으면 얘도 어디다가 앞에다가 합성해도 똑같은 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된 거죠. 역함수의 성질과 합성함수의 성질 가지고 식을 한꺼번에 변형해 봤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거도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 그리고요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운 걸 다 써먹어 보세요. 한쪽만 되게 치우친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식만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그래프만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정의만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성질만 쓰기도 하는데 둘 다 뭘 배웠든지 간에 배운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유형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 5-2번입니다. 함수 fx x제곱에 플러스 3의 x에 플러스 1에 대하여 두 번째 봤더니 f의 합성 f의 전체의 2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얘 하나짜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관계를 확인한다는 거지? 대응 관계 확인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정의를 쓴다는 거니까 이거를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f의 2의 값 확인한 다음에 읽어보세요. 2를 넣은 y 값을 또 새로운 x 값 삼아서 됐어요? 다시 2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넣는 거죠 뭐. 그럼 2 넣어봤더니 4, 6, 11인가요? 그럼 f의 11의 값을 찾아라 그 얘기인 거고 f의 11의 값을 저기다 넣어봤더니 1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에 11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지면 이제 필요한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1이 121에다가 플러스 34인가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그냥 답이 될 테니까 155가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배운 거 다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도 어떤 게 편리한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함수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손이 꼬인단 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함수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가닥 잘 잡고요. 문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 꼭 하시길 부탁해요. 아, 함수가 중요하잖아요. 자, 식을 한번 풀어보죠. 식을 만든다는 얘기, 이 식을 직접 작성해요. 그러니까 F에 X를 작성해서 거기 X에다가 몇을 넣어보자는 거지. 2를 넣어보자는 거죠 뭐. 그러면 Fx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요.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1. 다른 색깔로 쓸까? 좀 보기 편하라고. 파란색. 아직도 헷갈려요? fx. 한 번 더 읽어봐.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아 선생님 그만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그랬으니까 이 식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의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있는 이 식 전체를 제곱하고요. 플러스 3배에 한 번 더 넣어요.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의 플러스 1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1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몇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넣어서 2의 전체 제곱에 3 곱하기 2의 그걸 다 쓸 거냐고? 아니요. 제곱에 다 쓰고 싶은데 3의 2의 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도 답은 155가 나올 텐데 하나 찾을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아, 벤 다이어그램이 편리하다고. 굳이 이걸 꼭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선생님 어떨 땐 식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식이 필요해요. 좀 흥분해서 말이 빨랐던 것 같아서 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짜리 찾을 때는 대응관계 이용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좋아요. 잠깐 한번 보죠. 자, 5-3번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 중요한 걸 때 맨날 별만 할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만해. 하트 안 되나? 자, x가 있대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네요. 거기 중요한 것이 x가 있대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고 하는 거죠. 1, 2, 3, 4. 선생님 왜? 이산적 변량이잖아요. 이렇게 1, 2, 3, 4.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대응이 있대요. 그리고 이 f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걸리기를 안 되면요. 벤 다이어그램 한 2-3개 그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 잡고 분류할 때 벤 다이어그램 한 3-4개 그릴 생각도 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한번 보세요. 놓쳤잖아요. 얘가 1대1.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또 칸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해요. 첫 번째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래요. F의 합성 F의 전체의 1의 값이 몇이라고요? 4. 그 다음에 F의 합성 F의 어디의 값이? 3의 값이 3을 만족할 때 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없어? 하니 퀘스천 2배의 F의 1에다가 플러스 제대로 써야지 4배의 F의 3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자, 해보죠. 주어진 조건 첫 번째 보고 있어요? 확인하기를 F의 1의 값이 몇에 지금 대응되고 있지? 4. 얘를 그냥 쓴 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F의 3의 값을 봤더니 이놈은 여전히
3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불안해서 한 번 더 봐요. 맞죠? 네, f의 1의 1의 값이 4, f의 3이 3의 값이 3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여러 개 그릴 생각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한 방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죠. 먼저 f의 1의 값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나 앞에다가 하나 더 그래요. 잘 보여요? 앞에 게 나올까요? x 그리고 뒤에 봤더니 1, 2, 3, 4 얘도 여전히 f래요. 화면에 잘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3개 그릴 걸. 잡히긴 잡히네요. 너무 가tum한데. 자, 해서 1이 어딘지 모르지만 대응된 다음에 4로 대응될 수 있어요. 그럼 보시죠. 1이 1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1이 2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이 3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될 수도 있고 1이 4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해봐야 되겠네. 맞아요. 다 해봐야 돼요. 기준 잡고 또 뭐 하는 거지? 분류. 선생 또 맞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은 이래요. 이 까다로운 문제구나. 잘 안 되겠구나. 기준 잡고 분류해서 안 되면 몽차장 다 확인할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 풀리는데 안 그러면 뭐 머릿속에 안 돌잖아요.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자꾸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봐요. 3이 어딘지 모르지만 대응됐다가 또 어디로 갔대요? 3에 대응됐대요. 근데 이 대응관계와 이 대응관계가 완벽하게 같은 대응관계인 거니까 예를 들어 이 3이란 놈이 1에 대응됐다가 3에 대응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 먼저 기준 잡아보려고 그래요. 왜냐? 얘는 숫자가 같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요 놈을 기준 잡고 분류해서 싹 다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얘 잡고 해도 돼요. 알겠죠? 얘 잡고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죠. f의 3의 값이 어딘지 모르지만 1에 대응됐다가 3에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어진 이 1도 2f와 2f가 같은 f니까 여기 있는 얘가 3에 대응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1도 3에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그럼 여기 있는 3도 어디에 다시 3이 나 지금 얘 기준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이 1에 대응되고요. 1이 3에 대응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이 3에 대응됐다는 얘기는 이 1도 3에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죠. 같은 F니까. 그럼 여기서 3이 1에 대응됐으니까 이 3도 1에 대응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3 입장에서 확인해 보면 3이 1 찍고 3에 같습니다. 한 이 식이 만족되는 거고요. 이 식을 봤더니 1이 3 찍고 다시 1로 갔으니까 얘가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이 1에 대응되는 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따져보라고 하는 거지 무슨 공식 자체가 없어요. 얘는 기준 잡고 분류하는데 무슨 공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여러 번 그릴 생각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3이 2에 대응됐다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2에 대응됐다가 3에 대응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3이 2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됐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 2도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지? 3에 대응되고요. 여기 있는 3이 여전히 어디에 대응되는 거죠? 여전히 여기 있는 다시 3이 2에 대응됐다가 3에 대응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응관계가 이 대응관계를 터니까 2가 3에 대응되고요. 3이 2가 대응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대응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 1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 걸 사용해서 하나씩 또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기준 잡고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이 대응과 이 대응이 같고요. 이 대응과 이 대응이 같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 저촉되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1대1 대응인 걸 또 따져봐요. 그러니까 자네들은 벤 다이어그램 옆에 여러 개 그려보세요. 나는 지금 적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따 결정적일 때 또 하나 더 그려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건
1이 어딘지 모르지만 찍고요. 4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남은 대응될 수 있는 건 4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다시 1이 4에 대응됐다가 4에 대응되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이 1도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응돼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러면 4도 4에 대응되고 1도 4에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안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2번, 3번 그려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당연히 시험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남는 건 3이 어디에 대응되고 3에 대응되고 그럼 2, 3도 2, 3에 대응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해요. 나 지금 얘 기준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그대로 따져보면 되는데 우선 얘 한번 따져보죠. 됐어요? 1이 이번엔 얘 기준 잡았으니까 만족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봐요. 얘를 기준 잡고요. 여기다 하나 그리고 세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1이 이번엔 1에 대응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에 대응된 다음에 4에 대응돼야 되니까 1이 4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왜요? 이 대응과 이 대응이 완벽하게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건 아닌 거죠. 됐어요? 그러면 1이 어디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지? 2에 대응될 수도 있고요. 2가 어디에? 4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얘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먹히면 마지막에 얘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따져봅시다. 그러면 1이 2에 대응됐으니까 이 1도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2에 대응돼야 되고요. 2가 4에 대응되니까 이 4도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2에 대응되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 대응과 이 대응이 같은 대응이라고요. 이 대응과 이 대응이 같은 대응이라고요. 그러나 살펴봤더니 1이 2 찍고 4 같고요. 2가 4 같고요. 그럼 남는 거 하나 남은 거 아니까 얘 4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 4는 1대1 대응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얘가 1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갈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니까 1대1 대응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1이 2 찍고 4 간 거죠. 그러면 얘도 그대로 만족하는 거니까 전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걸리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응 관계를 싹 다 만족한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그려보면 x 이래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우선 얘가 1로 가는 거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됐더니 됐잖아요. 그럼 3으로는 안 돼요. 왜냐? 1대1 대응인 거니까. 그럼 마지막 1이 4로 대응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미 내가 기준 잡기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앞에 거하고. 얘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얘 한번 따져봅시다.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4가 여전히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지? 1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얘가 1로 딱 가는 그 순간에 이 4도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왜요? 이 대응과 이 대응 같으니까. 또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얘밖에 안 된답니다. 해서 정리가 된 거죠. 3이 4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싹 다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f의 1의 값에 얘 찾으라고 했으니까 f의 1이 2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 값이 전체가 2가 되고요. f의 3이 대응되는 놈을 따져봤더니 통째로 3에 대응되는 거니까 답은 12 플러스 4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12 플러스 4니까 답은 16. 몇 번이에요? 3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꼭 비교 싹 다 한번 천천히 해보시길 바라고 잘 나오는 거니까 기준 잡고 분류해서 천천히 잘 따져보세요. 됐습니까? 한 번만 더 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내가 3 해서 했더니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했더니 맞아. 그럼 얘 이제 맞은 거고요. 그럼 1 한번 해봤더니 1은 여기 못 가. 1은 여기 갈 수 있어. 1은 여기 못 가.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거 여기 하나 결정한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천천히 기준 잡고 분류해서 따져보는 연습은 함수 또는 수학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이제 연결 6으로 가죠. 자, 문제 봤더니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또 그려보죠. 아직도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식이 슬슬 나올 거예요. 1, 2, 3, 4, 5까지입니까? 이렇게 돼 있답니다. 1, 2, 3, 4, 5. 여기서 대응 f래요. 보고 있습니까? 눈에 힘 좀 빡 좀 주고, 그죠? 자, 이렇게. 다 사선이야? 아래로 내려와? 3은 4에 4는 5에 이렇게 f 대응이래요. G도 해보죠. 여기에 X랍니다. 1, 2, 3, 4, 5. X에서 X. 똑같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G라는 대응이 있답니다. G를 봤더니 위에는 X자. 아래는 뭐야 이거? X자. 마지막 위에만 찍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림과 같을 때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습니다. 퀘스천 F 인버스의 합성 G의 전체의 4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이거 역함수 합성함수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써봐요. 배운 거 다 써보세요. 정의를 써봤더니 F 인버스의 G의 4의 값 하나 찾아내래요. 그러면 G의 4의 값 찾아봤더니 4를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4를 넣은 y값을 새로운 x값 삼으라고 그랬으니 f 인버스의 3의 값이 되는 거고요. 3의 역대응되는 놈을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면 원대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어디에 대응되니? 역대응 관계. 앞에서 썼던 그걸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f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3이 어디에 대응되니? 2에 대응되니? 그랬으니까 이 전체는 2의 값 그래가지고 필요한 답 2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에요. 됐습니까? 네. 두 번째, 풀면 끝난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왜 풉니까? 배운 개념을 연습해 보려고 푸는 거니까 두 개 다 써보죠. 먼저 이놈을 봤더니 역함수래요. 그러면 역대응 관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놈이 뭔지 모르지만 대응 관계가 있대요. T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하고 얘가 자리 바꿈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역함수에 역함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가 된다고? 원함수가 된다고. 성질 중에 F의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 하면 원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걸 써보려고 하는 거죠. 정리. F의 T의 값이 G의 몇의 값이 됩니다? 4의 값이 됩니다. 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G의 4의 값을 확인해 봤더니 그놈이 통째로 3인 거니까 F의 T가 3인 놈을 찾아봐요. 그러면 도대체 3에 대응되는 놈이 뭐니? 3에 대응되는 놈이 뭐니? 그랬으니까 역대응 관계 써서 결국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정의도 한번 써봤고요. 성질도 한번 써봤어요. 한번 보시죠. 연결 6-2번 갑시다. 자, 해보죠. 연결 6-2번 문제입니다. 문제 봤더니 1차 함수 fx는 2x 플러스 a에 대하여
두 번째 봤더니 F 인버스의 4의 값이 1이래요.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8의 값이 B일 때 이때 B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역함수의 정의를 써봐요.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얘를 통째로 무슨 함수 만들어? 역함수 만들어요. 그럼 역함수 만들 때 원래 주어진 식이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었다고 임마? 2x 플러스 a래요. 근데 옆에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럼 x는 뭔지? 모든 실수입니다. 이게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럼 x가 모든 실수니까 y도 모든 실수여서 이때는 영역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요? 바꿔도 모든 실수, 바꿔도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선 식을 만들어 봅시다. x는 2에 y에 플러스 a래요. 그러니까 빵빵빵 y는 2분의 1에 빠르지 않죠? x 마이너스 a 넘어가고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내가 구한 f 인버스의 x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f 인버스에 4를 넣은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는 값이 1이래요. 그러면 1은 빠르지 않죠? 2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a의 값이 몇으로 결정되지?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a의 값이 2로 결정됐으니까 주어진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1인 거죠. 2를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f의 인버스의 8의 값은 여기다가 8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b는 8 넣으면 4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럼 b의 값은 3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3이 돼서 문제에서 또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썼어? 그냥 b의 값만 구하래네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 돼요. 정의 한번 써봤어요? 잠깐 보세요.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성질 한번 써보죠. 지우죠?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우리. 두 번째, 뭐도 써봐? 성질도 써봐요. 알겠죠? 성질도 써서 확인해봐요. 성질을 쓴다는 얘기는 역함수의 역함수, 역대응 관계를 씁시다. 그 얘기인 거니까 f의 1의 값이 4래요. 그러면 f의 b의 값이 몇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저기다 그냥 1하고 4 넣는 거죠. 4는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2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인 거니까 b를 넣고 8은 2b에 그 다음에 플러스 2입니다. 그런 거니까 b의 값이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를 써서 식을 직접 만들어서 역함수 식을 만들어서 넣는다기보다는 직접 역대응 관계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근데 항상 얘가 편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얘가 편리하면 얘만 쓰라고 하죠. 근데 이 쓰는 문제도 얘 쓰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연습해 보시는 게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말입니다. 보세요. 연습 문제 6-1번입니다. 함수 A,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그래프를 줬는데 거기 봤더니 그래프는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각각 뭐가 찍혀져 있지 지금? 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 점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바꿀 수 있어요. 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바꿔보려고요. 이산적 별량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F부터 살펴보죠. 얘가 X래요. 식이 1, 2, 3, 4랍니다. 얘도 X래요. X에서 X로의 함수 A에서 A네. A에서 A. 내 마음대로 문제를 바꿀 뻔했네요.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의 값은 1에 대응된대요. F 보세요. 왼쪽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 2는 지금 4에 대응되고요. 3은 지금 2에 대응되고요. 4가 어디에 대응되고 있는 거지? 3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의 대응이에요. 다시
A에서 A로의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또 1, 2, 3, 4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문제가 이렇게 꼬여지게 만들어진 거죠. 1이 2에 대응된 설마 X축과 Y축을 모르진 않죠? 그리고 2는 1에 대응된대요. 3은 3에 대응되고요. 4가 4에 대응된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대응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퀘스천 G에 나 빨리 써도 돼요? G에 F에 1의 값에다가 플러스 어라 인버스네 F의 합성의 G의 인버스의 통째로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얘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도 돼요. 한 번 더 연습. x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읽어요. 1을 넣은 y 값 보죠? 1이네요. 전체로 1입니다. 아, 그럼 1이 2에 대응되니까 이 전체의 값은 2로 확정이 됐어요. 뒤에 있는 놈이 문제가 되겠죠. 항상. 그렇죠? 앞에 있는 얘를 봤더니 인버스야. 그러면 역함수에 뭘 써야 되지? 성질. 들어가면 뭐 되지? 자리 바뀝니다. 그래서 F의 아이고 자리 바꾼다고 해놓고 G의 인버스의 합성 F의 인버스의 전체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꾸기를 G의 인버스의 F의 인버스의 3입니다. 해서 이렇게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역함수 합성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 꼬아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정의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뭘 쓸 수도 있고 성질을 쓸 수도 있어요. 위로 올려? 첫 번째 기억 정의 해봅니다. F 인버스의 3인 거니까 3이 역대응되는 애가 누구니? 그렇게 찾으래요. 그러면 3이 역대응되는 거니까 4 아닌가요? 그러면 G의 인버스의 4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4가 역대응되는 애가 누구니? 4가 역대응되는 애가 4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째로 4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놈 4네요. 문제에서 2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2 더하기 4. 그래서 6.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쵸? 두 번째. 성질도 써봐요. 성질이 꼭 편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해요. 역대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F의 인버스의 3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T가 있다고 살펴봐요. 그러면 얘하고 자리 바꾸면 뭐가 되지? 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G의 T라는 놈이 역대응 관계하고 있어요. 얘하고 자리 바꾸면 역대응 관계예요. F의 인버스의 몇입니다? 3입니다. 그럼 이제 F의 인버스의 3의 값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그럼 F의 인버스의 3의 값을 또 한 번 역대응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내 맘대로 오메가 하죠 뭐. 그리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역시 똑같은 놈이 될 테니까 F의 오메가가 몇이 되는 놈을 찾아? 3이 되는 놈을 찾아요. 그럼 도대체 3에 대응되는 오메가가 몇이니 봤더니 얘가 오메가가 4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놈 전체가 몇이라는 거지? 4잖아요. 그러니까 G에 보고 있는 거죠. T가 4니까 4에 대응되는 T가 누구니? 4에 대응되는 T가 4인 거니까 이놈의 전체의 T의 값이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데 벤 다이그램에 그려져 있는데 왜 굳이 성질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의 사용해서 역대응 관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대부분 답지에서는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는 성질이, 어떤 문제는 정의가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써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꼭 그 감각을 익히시기를 바래요. 보세요. 연습 문제 6-2번 갑시다.
문제 봤더니 합성함수를 줬네요. G의 합성 F의 전체의 X,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봐. 그렇죠? 얘가 3의 X의 플러스 2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뭐야 이거? F의 인버스의 2의 값이 1일 때 얘를 가지고 퀘스천 물어보기를 G의 몇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2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맞게 썼어요. 3x 플러스 2 f 인버스의 1 맞아요. G의 2의 값을 따져봐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역시 여기 봤더니 얘하고 얘 역대응 관계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정의를 써볼까요? 그렇죠? 정의 쓰고 성질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이 식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G의 F의 X의 값이 몇이라고요? 3의 X의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G의 2의 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 전체가 몇의 값인 놈을 찾아야 되지? G의 2의 값이니까 전체 2의 값을 따지려고 봤더니 앞에 주어진 이 식을 봤더니 이게 역함수의 성질 쓰는 거네요. 됐어요? 성질 써서 얘하고 자리 바꾸면 F의 1의 값이 통째로 몇인 거니까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1이 들어가면 될 테니 그럼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통째로 넣으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G의 F의 1의 값인데요. G의 F의 1의 값이 통째로 몇이라고요? 2라고요. 그럼 2x하고 2x는 같은 x니까 3의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확인해 왔더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답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성질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진짜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자, 연습 문제 6-3번입니다. 좀 깨끗이 지워요. 자, 다 지웠습니다. 연습 문제 6-3번. 함수 fx의 역함수. 이번엔 역함수 줬어. f 인버스 x. 몇이에요? 3의 x의 마이너스 3입니다. 두 번째, 함수 g의 x. g의 x는 합성 함수를 줬어. f의 2의 x의 마이너스 1로 정의할 때 퀘스천 물어보기를 g의 2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두 개로 해볼게요. 각 문제당 가능하면 꼭 2개씩 다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 생각의 틀을 좀 잘 잡으시는데 그 틀은 항상 개념에서 끌고 오셔야 됩니다. 정의도 써보고 배운 거 왜 다 갖다 버리는지 난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성질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등수학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일관된 태도입니다. 해보죠. 첫 번째, 정의를 한번 써보려고 봤더니 정의는 직접적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역함수고 얘는 f에 뭔가 들어간 합성함수니까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를 찾아내요. 그러면 y는 3의 x의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x가 또 써? 좋아요. x는 모든 실수. 난 다 할 거예요. 자네들도 꼼꼼히 다 따져보세요. 그럼 진짜 수학이 단단해진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면 x가 모든 실수야? y도 모든 실수겠지 뭐. 그럼 바꿔도 똑같겠지 뭐. 그러니까 안 써도 되겠지 뭐. 생각해도 되는데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범위를 준다고요. 알겠죠?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범위를 주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아무튼 이놈이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역함수를 만들어서 원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러면 x는 먼저 문자 바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함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원함수를 직접 써서 하려고 하는 거죠. 선생 이거 역함수니까 성질 쓰는 거 맞아요? 맞아요. 성질 써서 합성함수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식을 만드니 말이 너무 빨라요. 식을 만드니까 정의를 쓴다고 한 거죠,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y는 이항해봐요. 3분의 1에 x에 넘어가고 3으로 나누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원함수예요. f의 x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fx 전체에다가 2x-1을 합성해요. 그럼 f의 2x의 마이너스 1. 그럼 이 자리에 3분의 1에 뒤에 뭐 된다고? 2x의 마이너스 1 합성해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또 읽어. y값 전체를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이렇게 한 거죠. 충분히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g의 2의 값을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다 몇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되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몇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되죠. 2x와 2x는 완전히 어떤 x라고 보는 거지? 같은 x라고 보세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는 친구는 식을 싹 다 만든 다음에 이놈이 통째로 g의 x가 될 테니까 식 정리해보죠. 3분의 2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1인 거니까 플러스 3분의 몇입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넣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g의 2의 값은 3분의 4에다가 2니까 6이네요. 그래서 g의 2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 지으면 돼요. 거기도 5번인가요? 그렇죠? 네,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정의 써봤으니까 또 뭐도? 성질도. 나 거기 있는 문제 거의 다 두 가지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꼭 연습해보세요. 성질.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 중요해서요. 성질을 쓴다는 얘기는 g의 2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도대체 x에 몇이 들어가야 g의 g에 2 넣으면 이 fx는 몇이 될까? 2 넣어봤더니 f의 3의 값인 거잖아요. 그럼 g의 2의 값은 f의 3의 값인데 f의 3의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f 인버스 x인 거니까요. 그대로 처리해보면 f의 3의 값을 또 t라고 해. 그러면 얘하고 자리 바꾸면 f 인버스의 t의 값이 3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기다 t 넣어요. 그러면 3t에 마이너스 3이 3 됩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 t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t의 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2란 얘기고 얘가 2란 얘기인 거니까 역시 결론이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써서 식을 완성할래? 아니면 역대응 관계 쓸래? 그러니까 이때는 한 개짜리잖아요. 한 개짜리니까 역대응 관계 써서 성질 쓰는 게 약간 더 편리하고요. 어떨 때는 식을 풀 세팅해서 찾아내야 될 필요성도 생긴 거죠. 두 개 잘 뭐라고 할까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써서 정확한 함수의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해놓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 역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풀이까지 좀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꼭 복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쓸 거예요.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